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진주 평거동 고분군입니다. 보이지는 않겠지만 제가 서 있는 앞쪽으로 진주 시가지가 위치하고 있고요. 시가지에서 가까운 곳에 이와 같이 무덤군이 조성되어 있는데, 능선상에 여러 기의 고려시대 고분군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공식 명칭을 진주 평거동 고려 고분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1호부터 6호분까지 고려시대 중요한 무덤들이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보시는 이 무덤은 5호분입니다. 이 무덤은 주인공이 정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덤의 오른쪽에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요. 이 명문에 의해서 정변과 그의 부인을 함께 매장한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변은 자세한 기록이 전하지는 않지만 종친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1040년에 출생을 해서 1107년에 사망한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덤도 1107년 직후에 조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현재 남편과 부인이 함께 매장되어 있어서 누가 먼저 사망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시기에 같이 합장을 했을 가능성도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현재 무덤의 외곽부를 평면을 사각형으로 해서 이와 같이 장대석 쌓아서 조성을 했는데요. 상당히 잘 만들어진 무덤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무덤의 외곽부의 제일 상단에 있는 부재우 표면에 쭉 좌측으로 가면서 명문을 새겼는데, 이 부분에 정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변을 매장을 했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앞면에 부인과 관련된 명문을 새겼고, 이 끝에 묘라고 새겼습니다. 이게 조금 의심을 주게 하는 부분이죠. 명문을 이렇게 새겼다면 고려시대에 이렇게 무덤의 표면에 그 주인공과 관련된 명문을 새긴 사례도 많지가 않고요. 뭐 비를 세우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또 안에 묘지를 넣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부재의 표면에 명문을 새겨서 주인공을 표시한 경우도 많지도 않고, 또 정면에 부인을 알 수 있는 그런 명문을 새겼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점이 약간 의심을 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명문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정변과 부인을 함께 매장한 그런 무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많은 무덤들이 만들어졌는데, 특히 고려시대와 조선 전기 이때 권력층들, 귀족층들, 왕실을 비롯해서 지배층들의 무덤이 이와 같이 평면 사각형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관심과 지원에 의해서 무덤이 만들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조선시대 후기에 오면 거의 대부분 이제 원형 평면을 사용을 하는데, 이와 같이 사각형 평면은 비교적 고식 수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러 단으로 석축을 쌓았는데, 석축 상부에 이와 같이 하부에 일단 안쪽으로 놓고 제일 상부에 놓이는 돌은 바깥쪽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구식 기단에 보면 상부에 갑석이 있고 하부에 부연이 표현되는데, 이러한 표현 기법을 적용을 했다고 볼 수 있어서 더더욱 오래된 고식 수법이 적용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구식 기단을 어떻게 보면 채용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부재를 치석한 수법이랄지, 또는 그걸 쌓은 수법이 아주 정교하고 정연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당시 우수한 석공에 의해서, 장인에 의해서 이 무덤이 조성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무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이 무덤에 온 이유는 이 무덤의 부재 표면에 범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범자 역사를 고려할 때 상당히 중요한 그런 무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부재의 두 번째 단, 이 부분에 삼각 형태로 범자를 새겼습니다. 제일 위에는 아미타불을 상징하는 종자가 있는데요. 흐리를 새겼습니다. 범자는 어떤 특정한 불상이나 불보살상을 상징하는 그런 범자가 있는데, 그런 범자를 종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범자로서 불보살을 상징하도록 만든 거죠. 이런 걸 종자라고 하는데, 이 종자를 새기거나 아니면 직접 조각상을 새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석가열애, 비로자나열애, 아메타열애 다 특정한 하나의 범자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조각상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곳에는 조각상을 새기기가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러한 불상을 상징하는 범자를 상징해서 거기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흐릿, 아미타불을 비롯해서 좌우에도 같이 범자를 새겼습니다. 아마도 아미타불은 삼존불로 모셔질 경우 관세음 대세지가 함께 모셔지는 거죠. 그래서 극락왕생을 상징하는 거고 우리가 아미타불에게 뭔가 예불을 올리면 죽은 사람의 영원히 다시 환생하지 않는 바로 아미타불의 그러니까 최고의 세계인 불가의 최고의 세계인 아미타 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을 이 범자 안에 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하게 모서리마다 또 범자를 새겼습니다. 왼쪽 모서리도 새겼고 오른쪽 모서리도 새겼죠. 이 범자를 한번 잠깐 보면 원형 모서리 안에 새겼는데요. 원형 문양을 새겨서 그 안에 범자를 새겼는데 이 범자가 현재 지름이 한 13cm 정도 됩니다. 13cm. 이쪽도 지름이 한 13cm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같은 원형문 도안을 마련해서 그 안에 범자를 새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범자가 보면 이쪽은 파를 새겼고요. 이쪽은 미를 새겼습니다. 근데 뒤에 잘 보이진 않겠지만 바로 이 무덤의 오른쪽 뒤편 모서리에 동쪽을 의미하는 다를 새겼습니다. 다. 그러니까 다라는 동자를 새겼고 그 다음에 서쪽을 의미하는 파라는 범자를 이쪽 면과 이쪽 모서리 부분 좌우면에 함께 새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서쪽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미는 남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남쪽을 의미하는 미를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약간 떨어져서 이 부분에 미를 같이 좌우로 새겼습니다. 남쪽은 증장천왕을 의미하죠. 그리고 북쪽을 의미하는 범자, 종자를 이쪽 면 뒷부분에 새겼습니다. 바이. 이게 북쪽을 의미하는 다문천왕을 상징하는 범자죠. 이와 같이 평면 사각형 무덤의 외곽, 모서리 부분에 사천왕상을 상징하는 종자를 동, 서, 남, 북 이런 식으로 종자를 배치해서 실제 사천왕상이 그 방향에 세워져 있는, 조각되어 있는 것처럼 유도를 한 거죠. 이것은 아마 이 무덤을 잘 수호해달라는, 사천왕상이 원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수호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이 무덤에 아미타 삼존문을 상징하는 종자와 사천왕상을 상징하는 종자를 함께 새겼다는 것은 이 무덤을 만든 사람들이 후손들일 텐데 또 이 무덤의 주인공을 비롯해서 후손들이 아주 불심이 깊었던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런 불교적인 사후관에 의해서 이 무덤의 주인공들이 극락왕생하기를 바라는 아주 깊은 염원을 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범자 역사를 고려할 때 상당히 이른 시기에 무덤에 새겨진 범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무덤에 범자가 새겨진 사례가 몇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른 사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범자, 특히 산스크리트어, 그리고 범자 진원 다란이에 대한 신앙, 이런 것들의 어떤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